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불. 불을 자유자재로 잘 다루게 됨으로써 도구를 만들어 땅을 경작하고 스스로 풍족하게 만들며 인류의 무한한 희망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때로는 그 불이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파괴할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진 불.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가정에서의 화재는 주로 어떤 이유로 발생할까요?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끄지 않고 외출하거나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발생하는 경우, 불장난에 의한 화재 등이 있는데요. 이렇듯 화재 발생의 원인은 주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코드를 꽂아서 콘센트의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와 노후화된 전자제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 형태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이 늘었는데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화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화재 사고 원인에 따르면 화재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부주의였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화재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피난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평상시와 다른 피난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화재. 화재를 예방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를 할 수 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보기 설치는 의무이며 소화기를 비치해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덩어리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약재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안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들은 가족 모두가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코드는 빼두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라이터 등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가정에서의 화재는 가스레인지 등을 켜둔 채 외출하거나 잠이 드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가스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면 일정 시간 지났을 때 자동으로 가스 공급이 차단되어서 화재 예방에 유용합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은 교체하는 것이 좋고 과열되기 쉬운 곳은 먼지 청소를 해둡니다.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는 시설관리인이나 외부 사설업체를 통해 점검하며 평소에 소화기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둡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2개 이상의 비상 탈출구를 미리 알아두고 현관이나 출입구 쪽에는 불에 탈 만한 물건들을 놓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화재.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재빨리 화재를 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기나 냄새, 열기, 사람들의 아우성 등을 통해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피 방법을 결정합니다.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봐서 계단으로 나갈지 대피 공간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불을 먼저 발견한 경우 불이야!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재 경보 벨을 누릅니다.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할 때에는 불이 난 곳을 간단 명료하게 주소를 알리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끊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연기가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창문과 방화문을 닫고 대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한 계단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연기에 질식할 가능성을 대비해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코와 입은 젖은 옷가지나 수건으로 막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자욱하고 한쪽 발코니가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을 때는 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합니다. 비상 대피 공간이 있는 주택에서는 그곳에서 구조 요청 후 기다리거나 신속하게 완관기를 이용해 탈출합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사전에 약속된 안전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다른 세대에서 불이 나고 우리 집에 연기와 열기가 없다면 함부로 출입문을 열었다가 복도 연기가 집 안으로 유입되어 연기를 마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초기 소화가 가능한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 등으로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당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소화기 사용 방법은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 뽑히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의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다음에는 노즐을 잡은 뒤 불 쪽을 향하고 이때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말을 골고루 쏘면 됩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화재는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식점이나 호텔, 기숙사 등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반드시 일반 소화기가 아닌 K급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발생하는 화재. 한 번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늘 주변을 살펴 화재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이 드라마는 초고층 아빠 회사에 견학 온 고딩 커플 두더지와 이계인의 이야기다. 이게 뭐야? 이야, 더지야, 이 건물에서 너희 아빠가 일하는 거 실화야? 아니, 거짓말이야. 집에선 방귀만 뿡뿡 끼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니 안 믿기는데? 잠깐만. 야, 갑자기 뭐야? 꿈인지 진짜인지 확인했지. 야, 그럼 네 볼을 꼬집어야지 왜 내 볼을 꼬집어? 미안. 야, 더지야, 저기 봐. 저기 봐. 와, 저기 봐. 와, 야, 카페가 하나, 둘, 셋. 와, 내가 나중에 이런 데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걔나 나중에 우리 여기 취직해서 멋진 사내 커플이 되는 거야. 상상만 해도. 팀장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걸 기획안이라고 내밌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팀장님. 걔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9시까지 오라고 했단 말이야. 가자. 야. 우와. 오, 엘리베이터 진짜 빠르네. 벌써 20층. 우와, 30층. 더지야, 너희 아빠가 공부해오라고 한 거 해왔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재시 대피 방법 공부해오라고 했잖아. 개나 그런 거 뭐하러 공부해. 그런 거는 다 기본 상식이야. 그리고 불 나면은 내가 개인 너만은 꼭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지? 그럼. 여긴가? 우와, 대박 사건! 야, 도지야, 서울시내가 다 보여! 여기 완전 높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개인아, 불 낸다 봐, 불. 개인아 불났어. 어떡해. 개인아 불났어. 어떡해. 내 심장이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도지야, 너 책상 밑에는 왜 들어가 있어? 지금 지진 난 게 아니라 불이 났다고! 그렇지? 아, 진짜. 야, 너 뭐 화재 대피 요령은 기본 상식이라더니, 나 지킬 수 있냐고! 당연하지. 개나 이 불이 났을 때는 창문으로 탈출하면 돼. 뭐? 야, 당연히 계단으로 탈출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계단으로 언제 1층까지 내려가? 도지야, 너 나 지킬 수 있냐고! 개나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은 내가 개인이 무조건 지킬 테니까. 자. 나는야 우동생 중에 우동생. 화재시 대피 요령은 내가 다 깨트리고 있다고. 불이야 여러분,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대피. 불 났어요 여러분. 다음 필요한 건 이 젖은 수건. 준비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탈출 시작!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빨리 뛰어간다? 노노노, 안 돼요. 낮은 자세로 동료들과 함께 천천히 안전에 유의하며 탈출을 해야 한다고요. 계단이 끊겼네? 뭐지? 당황한 줄 아셨죠? 여기가 바로 초고층 건물에만 있는 피난 안전구역! 자, 따라오세요! 따라따라따. 피난 안전구역엔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급수전은 물론 개인 구호 설비와 방독면, 휴대용 비상 조명 등도 있어 안전한 탈출을 할 수 있어요.避難用승강기를 탑승하세요. 이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에 탑승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탈출 성공! 어때요? 개인스럽게 개인이대로만 하면 초고층 화재 대피 문제 없겠죠? 초고층 화재 대피 요령 5. 첫 번째, 불이야!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한다. 두 번째,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연기 흡입을 차단한다. 세 번째, 낮은 자세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네 번째, 가까운 피난 안전 구역을 거쳐 1층으로 이동한다. 다섯 번째, 노약자나 부상자가 있다면 피난용 승강기를 통해 더욱 빠르게 이동한다. 개인이대로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개인이처럼 안전하게 대처하세요. 나 진짜 물 진짜 무서워하는데 엄마 어떡해. 그래 정신 차려야 돼. 개인이를 데리고 빨리 탈출해야 돼. 어떡하지? 계단으로 내려가다가는 불이 번지고 말 거야. 그래, 창문으로 탈출해야지. 여기 있는 옷을 묶어서 자, 이렇게 옷을 묶고 창문을 통해 벽을 타고 탈출하는 거야. 자, 자. 그래? 안 된다고? 그럼 나한테도 방법이 있지. 남들이 다 계단으로 가니까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래? 아이, 그럼 이거 할 수 없이 내려가야겠네. 아이, 이거 뻘짓하다가 시간 다 낭비했네. 개인 지키려면은 빨리 내려가야겠다. 아이, 진짜 씨. 아이고, 초고추한테 대표 요령을 잘 익혔어야 됐는데.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초고층 화재 시 절대 하면 안 될 행동. 첫 번째, 창문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피난용 승강기 이외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세 번째, 절대 꼿꼿이 선 자세로 이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초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물 안에 안전시설이 있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안전시설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위급 상황 시 적절히 쓸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 꼭 기억하세요. 네, 상가 1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상가 2층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연기가 매우 심하고 화재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이제 이마트라던가 수영장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인명 수색 과정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는데요. 시민분들께서 화재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알리면서 본인만 대피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났어, 불!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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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을 맞아서 큰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마치고 지하철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요. 반대편 쪽을 보니까 불과 연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바로 그걸 보니까 너무 놀라서 빨리빨리 하면서 차를 옮겼는데 아까 그 불이 제 쪽에서는 잘 보이는 불이었는데 기다리는 차라든지 그 1층 상가들이 많았는데 그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차를 멈추고 나와서 크게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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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고 수신호로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뒤를 보니까 검은 연기가 어느 순간 제 차 뒤까지 바로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타서 나오면서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나왔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사실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저 아내는 옆에서 119 신고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발견했을 때는 일단은 바로 불이야 크게 외치고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119에 신고,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불과 검은 연기가 확산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한 사람이 최대한 빨리 알리면서 자신의 안전도 챙기면서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은 더 큰 피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규모가 축구장 3개 크기였고요. 상가등 3만여 제곱미터가 타고 아파트 360여 세대 중 300세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외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옥 외로 나가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으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이 구획되어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은 외부로 공기가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지식 등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이용하실 때 피난계단, 피난 엘리베이터, 그리고 안전구역 등의 위치를 숙지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로 무리하게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대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119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화재 안전 수칙을 평소에 숙지하시어 안전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나와. 빨리 지금. 가자. 지금 불렀어. 빨리 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무슨 일? 저기 온다. 아, 네. 진짜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지? 네, 없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저번에 불이 났을 때 우리 민정이가 무사히 대피를 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화재 대피 계획을 함께 세워볼게요. 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이렇게 세우세요. 보호자편 하나. 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해하세요. 청각장애인은 시각에만 의존하는 청력장애 청각장애인과 자세 유지 및 방향 감각의 장애가 있어 대피 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유형별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화재 대피 계획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 비상 상황 시 대피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정이나 행동, 간단한 수어를 미리 익히세요. 셋. 청각장애인이 가장 빠른 통로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이용 가능한 모든 통로와 시각경보기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넷. 화재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함께 점검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및 비상용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다섯. 시설 내 비상용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청각장애인의 비상연락망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주세요. 여섯. 청각장애인과 함께 개인별 안전대피 계획을 세우고 시설 내 대피로와 대피지원 조력자를 확보해두세요. 일곱. 청각장애인이 화재 대피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교육과 훈련을 3개월에 한 번씩 제공해주세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이렇게 세우세요. 청각장애인 편 하나.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장애 유형과 이름, 나이, 주소, 혈액형, 긴급 연락처 등이 적힌 안전카드와 스마트폰 및 여유분해 보청기 건전지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세요. 둘.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물 내 시각경보 장치의 위치와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하세요. 셋. 화재 시 신속하게 신고 또는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119 신고 앱을 다운받아 사용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넷. 취침 중 화재 발생 시 위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방 천장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세요. 다섯.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도와줄 조력자를 2명 이상 지정하여 미리 연락처를 공유하세요. 다시 한번 청각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화재 대피 계획 세우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호자는 청각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에게 시설 내 이용 가능 통로와 시각정보기 위치를 알려주세요. 보호자는 청각장애인과 함께 화재 관련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비상용품, 비상연락망,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을 확인하세요. 보호자는 청각장애인과 함께 개인별 안전교육 대피 계획을 세우고 화재 대피 교육과 훈련을 반복적으로 제공해주세요.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전카드와 스마트폰, 보청기 건전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청각장애인은 건물 내 시각경보 장치의 위치와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하세요. 청각장애인은 스마트폰 119 앱을 다운받아 사용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청각장애인은 화재 시 대피를 도와줄 조력자를 2명 이상 지정하여 미리 연락처를 공유하세요. 함께 계획하고 연습하면 청각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아파트 안에 있던 시각장애인 한 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렇게 화재 사고가 나면 나 같은 장애인은 진짜 걱정이야. 제대로 된 대피 시설이나 대피 훈련이 없으니까. 나 같은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한번 해볼까? 계획? 훈련? 응. 어떻게? 그러게.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라고? 어떻게 해야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이렇게 세우세요. 보호자편. 하나, 시각장애인의 개인별 행동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세요. 둘, 시각장애인에게 시설 내 이용 가능한 모든 통로를 알려주세요. 셋, 평소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점검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피로의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세요. 넷, 점자로 된 대피 지도와 흰 지팡이,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위치와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다섯,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본인이 도움을 줄 시각장애인의 연락처를 미리 공유하세요. 여섯, 화재 발생 시 시각장애인의 대피를 도와줄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함께 주기적으로 연습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이렇게 세우세요. 시각장애인 편. 하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및 대피로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세요. 더불어 손잡이 점자표 지판과 점자 블록의 위치도 미리 확인하도록 하세요. 둘, 이용 가능한 대피로가 없을 경우 다른 대피 경로나 대피 방법을 보호자와 함께 확인하세요. 셋, 흰 지팡이, 점자 지도를 포함한 비상용 키트를 준비하고 보관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넷,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도와줄 조력자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연락처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공유하세요. 다섯, 안내견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내견을 포함한 대피 계획을 미리 세우고 연습하세요.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세우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호자는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점검하고 대피로의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세요. 보호자는 점자로 된 대피 지도와 흰 지팡이,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고 위치와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보호자는 본인이 도와줄 시각장애인의 연락처를 미리 공유하세요. 보호자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도와줄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함께 연습하세요. 시각장애인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및 대피로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세요. 시각장애인은 흰 지팡이, 점자 지도를 포함한 비상키트를 준비하고 보관 위치와 사용법을 확인하세요. 시각장애인은 화재 발생 시 도와줄 조력자를 2명 이상 확보 후 연락처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공유하세요. 안내견이 있을 경우 안내견을 포함한 대피 계획을 미리 세우고 연습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보호자와 장애인이 함께 세우고 실천하면 더 안전해집니다. 엄마, 나 마트에서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알겠어. 화재 경보기야. 우리 여기로 내려가면 돼. 가자. 지훈아 여기 왜 있어? 나 가야 돼 우리. 지훈아 가자. 지훈아. 엄마 빨리 와. 가자 지훈아. 아줌마가 불러올게. 주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화재 대피 계획 세우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달장애인의 특성 이해하기. 첫째, 발달장애인은 겉모습으로는 장애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선천적 또는 발달 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인한 지능 및 언어, 학습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겉으로 장애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특이 행동을 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발달장애인은 주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인은 재난 정보가 전달되어도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대피 시 보호자나 조력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기적으로 접촉하며 친밀감을 높여주세요. 둘, 시설 내 대피로 2곳 이상과 대피 지원 조력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조력자와 함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공유하세요. 셋, 발달장애인이 화재 원인과 재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림,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대피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넷, 발달장애인이 대피로의 바닥 색상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 내 대피로를 정비하고 대피 훈련을 해주세요. 다섯, 장애 유형과 신상 정보 및 긴급 연락처,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이 적힌 안전카드와 대피 시 신속하게 들고 갈 비상용 키트를 만들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여섯, 이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불이나 커튼, 매트리스 등 장애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용품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시 한번 발달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세우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기적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높여주세요. 둘째, 그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화재 원인과 재난 상황 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해주세요. 셋째, 발달장애인이 대피로의 바닥 색상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정비 및 대피 교육을 해주세요. 넷째, 장애 유형 및 지원 방법이 적힌 장애인 안전카드와 비상용 키트를 준비해주세요. 화재로부터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가족과 이웃의 배려와 꾸준한 훈련뿐입니다. 저희 내일 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 내일? 저도요. 네, 내일. 내일? 네네. 오늘 먹었잖아. 아, 내일 또 먹어? 내일 또 먹어. 쌤, 불 나는 거 아니에요? 불.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계단으로 가야 되나? 와.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괜찮은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네, 저는 안 다쳤어요, 쌤. 정말 다행이네.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큰 불이 아니어서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화재 대피 계획도 세우고 연습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쌤, 우리 복지관 같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는 지체장애인 화재 대피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진짜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이용시설 내 지체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이렇게 세우세요. 보호자 편. 하나,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소화기와 비상벨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둘, 화재 발생 시 지체장애인과 함께 휠체어로 대피 가능한 대피로의 위치와 경로를 2곳 이상 미리 확보하세요. 셋, 지체장애인과 함께 정상 대피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불이나 커튼 등 지체장애인을 끌고 이동시킬 수 있는 비상탈출용품을 미리 준비하세요. 넷, 비상용품 및 지체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구의 기능과 사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다섯,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지체장애인과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장애인 이용시설 내 지체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이렇게 세우세요. 지체장애인 편. 하나,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빠른 대피로를 알아두세요. 둘, 자신의 장애 및 지원 방법이 적힌 안전카드와
비상용 키트를 준비하세요. 셋. 대피로는 2곳 이상, 조력자 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위기 시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서로의 연락처를 미리 공유하세요. 넷. 화재 시 신고 방법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5.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의 성능과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세요. 장애인 이용시설 내 공동주택 내 지체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계획 세우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호자는 소화기 및 비상벨, 비상용품 및 이동보조기구의 기능과 위치, 사용법을 확인하세요. 보호자는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대피로의 위치와 대피 방법을 숙지하세요. 보호자는 지체장애인과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지체장애인은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빠른 대피로를 알아두세요. 지체장애인은 화재 시 신고 방법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지체장애인은 이동 보조기구의 성능과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세요. 지체장애인의 화재 대피 계획. 가장 안전한 대피는 철저한 대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손으로. 민방위가 지켜갑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버리는 무서운 재난, 바로 화재죠. 화재는 설마하는 아니란 마음, 가정이든 다중이용시설이든 산업 현장이든 바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일단 불이야 라고 소리 지릅니다. 같이 살아야죠. 집 밖으로 대피하려고 할 때는 옷서프로 출입문 손잡이를 감싸 만져서 열기가 있으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거든요. 열지 마세요.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창문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대피 공간에 대피하세요. 네, 거기 119죠. 여기 불났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자, 안전하게 대피했죠? 119 신고는 이때 하는 겁니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이다! 어떡하지? 불이야! 불이야! 내가 맨 먼저 불을 발견했습니다. 어떡한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소리쳐야죠. 우선 불이야부터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세요. 작은 불이라면 그냥 소화기나 물 양동이 같은 걸 이용해 빨리 끄는 게 좋겠죠. 하지만 불길이 크면 살고 봐야죠. 일단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이용해 계단을 통해 밖으로 재빨리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울 경우 경량 칸막이를 통과해 옆집으로 피신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창문으로 탈출합니다. 만약 옷에 불이 붙었을 땐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유독가스와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린 뒤 이리저리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